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머신러닝 강의를 진행했던 포항공대 이승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대부분 다 수강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어떠한 내용들을 했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다뤄왔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그림이 이제 로드맵으로 해서 만든 거에서 머신러닝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보시면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리니어 알제브라,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였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토픽에서는 리그레션을 많이 다뤘었고, 또 뭐 클래시피케이션, 퍼셉트론, 그다음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것들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은 하지는 못했지만 스태티스티컬하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리고 확률에 대한 어프로치와 뭐 가우시안 이런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대한 그 수학적인 이론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셨으면 해서 내용들을 많이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지만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 알고리즘들이 뭐 컴퓨터에 어떻게든지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뭐 매틀랩이 되어도 좋고 파이썬이 되어도 좋고, 저는 이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실습을 했었고, 그 실습된 내용들 자료들을 여러분과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있는 숫자들을 뭐 바꿔본다든지 코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문제, 현장에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이썬 코딩에 대한 예제들을 많이 제공을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걸 보면 선형대수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었고, 왜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또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다룰 때는 이것을 벡터화하고 행렬 연산을 함으로써 차원이 고차원일 때도 이제 동일한 그 행렬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머신러닝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의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죠. 그랬을 때 베스트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선형대수 관점에서는 그것이 프로젝션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 아이겐 밸류, 벡터와 아이겐 밸류의 어떤 그 기하학적인 물리적인 의미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했었고, 특히 PCL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관점에서는 뭐 프로젝션과도 동일한 내용일 수 있겠죠. 리스트 스퀘어가 자주 나온다고 내용을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이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에 관해서 많이 했었고, 결국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저희의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꾼 다음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기법 또는 뉴메리컬 솔버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찾는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제너럴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의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뭐 오메가가 되었던 또는 x가 되었던 저희가 찾고 싶은 디시전 베리어블들의 값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치적으로 찾는 기법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었고, 그 이유는 특히나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딥러닝 또는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서 특별히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그래서 오메가를 업데이트하고 주어진 데이터에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기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그림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토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리그레션에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뭐 데이터 피팅 또는 어프락시메이션,
이제 아웃풋이 continuous 할 때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느냐, 뭐 이러한 그림들, 뭐 선형 리그레션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그레션을 한 모델인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는 x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을 통해서 y를 프리딕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이라서, 여기서 뭐 오버피팅이라든지 리그레션에 레귤러라이제이션에 관한 이야기들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들어와서, 리그레션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y 값에다가 사인 펑션이라든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든지 이렇게 바이너리한 느낌으로 매핑, 그 트위킹을 함으로써,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 좀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퍼셉트론,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제가 좀 깊게 다뤘습니다. 퍼셉트론을 다룬 이유는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베이직한 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추후에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뉴런넷 또는 딥러닝으로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기본 유닛, 뉴런이 된다는 거, 그리고 SVM은 워낙 머신러닝에서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리고 퍼셉트론의 한계였던 그 부호를 활용함으로써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대한 정보만을 활용하지, 그 선에서 얼마나 그 데이터가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하지 않았었고, 그것을 처음으로 제가 SVM에서 그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인베디딩을 하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SVM에 대한 로버스트한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SVM은 엄밀히 말하면 그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만을, 그러니까 민맥스 프로블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데이터를 다 활용하는 것들이 리즈너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그러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게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고, 저희가 이걸 한번 내용들을 다뤘고 실제로 같이 함께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통계적인 것들, 데이터라는 것,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깊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깊게 다루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에서 뭐 correlation이라든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에서의 어떤 코릴레이션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다루지는 못했었는데, 따로 기회가 된다면 확률적으로 바라보는 머신러닝, probabilistic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많이 내용적으로는 다루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던, 저는 여기를 머신러닝을 선형 대수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쳐다보았었는데, probabilistic한 point of view에서 머신러닝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정도의 그 가능성과 또는 여지만 남겨두고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의 내용을 좀 제가 다뤘었고,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dimension reduction과 clustering이 있다는 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imension reduction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PCA. 그래서 여기 PCA를 하면서 correlation에 대한 내용들도 알았어야 됐고, 이것에 대한 principle에서 variance가 가장 큰 그 디렉션을 찾기 위해서 아이겐밸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해를 찾았다는 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PC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피처가 많은 거죠. 그런 많은 피처에서 모든 피처들이 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피처들은 리던던트 할 수도 있습니다. 리던던트한 정보들에서 그 리던던트한 피처가 뭔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선형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제가 어떤 디멘전 리덕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있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리듀스 된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봤더니 이러한 어떤 그
매니폴더가 되겠죠. 매니폴더 내에서 이것을 뭐 이러한 매핑들을 통해서 차원을 줄일 수도 있고 다시 복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디멘전 리덕션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뭐 가장 유명하게는 이제 K-민즈 알고리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좀 특이했었습니다. 뉴메리컬하게 어떤 클로즈된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뉴메리컬하게 접근을 하는 거였죠.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이제 여기는 X만 있고 Y 해당하는 Y 라벨이 없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챌린징한 문제지만 저희가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래서 이걸 expectation maximization problem EM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의 어떤 클러스터의 센터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스를 디바이드하고 이걸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클러스터에 지는 것이 여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했었습니다. K-민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클러스터링에서 파워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플러스 K-민즈를 고안하게 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를 알면 B를 알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B를 알면 A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로가 어떻게 시작 포인트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든 하나 틀리겠지만 랜덤리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시작하고 이터레이티브하게 서로가 서로를 하면서 솔루션이 어느 쪽으로 수렴해 가는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다뤘던 내용이고 이제는 좀 큰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단어들을 뭐 관심이 많으셨을 테니까 좀 들어봤을 텐데 뭐 엄밀하게 제가 뭐 머신러닝 뭐고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뭐 클리어하게 어떤 데피니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 그림에서는 이제 여러분 머신러닝을 했으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디시전을 내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리그레션이 되어 저희가 말했던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뭐 디멘전 리덕션 뭐든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피처라는 것을 로 데이터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뭐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분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든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 데이터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 또는 피처 셀렉션에 대한 단계가 중간에 있고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로 데이터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피처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X1, X2 뭐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요 작업은 실제로는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를 하거나 핸즈온을 하면 상당히 중요한 단계인데 많이 다루지 않았다는 거. 전통적으로는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신호 처리,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플러스 그 도메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데이터가 나온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그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지만 좋은 피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는 단계가 있고 그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는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도메인을 잘하는 도메인 전문가의 무게가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함께 공부했던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데이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분과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그룹 또는 두 사람이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한 사람이
특정 영역에서 특정 도메인에서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면 요즘 말하는 이 전체를 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도메인 오리엔트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 양쪽의 어떤 그 능력들을 겸비하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듣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되면 조금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피처라는 것이 중간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이디얼하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데이터에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어떤 과정인지 제가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디펜던시가 낮아진 겁니다. 오히려 좀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피처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인공신경망을 제가 이제 좀 후반부에 좀 다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피처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처 또한 데이터에서 찾겠다는 거죠. 피처 또한 데이터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딥러닝 프로세스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유저가 이런 x1, x2, x 어떤 이런 x 인자 또는 x 팩터를 유저 디파인을 하고 이것이 좋은 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인데 이쪽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이것조차도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디스커버리 된 피처를 기반으로 여기에 후단에서 또 다른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파이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좀 더 무게감이 데이터적인 것에 더 포커스가 여러분들 이런 느낌 정도를 좀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 그 아티피셜 뉴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한번 다뤘으니까 좀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큰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신호를 제가 그냥 인풋이라고 했고 아웃풋이라고 했고 아티피셜 뉴런넷에서 사람의 브레인에 대한 어떤 바이올라지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왔다 그런 내용을 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넣어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유니버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인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하거나 넌리니어한 비헤비어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선형결합을 네트워크가 있음으로써 컴플렉스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넌리니어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아주 뉴런마다 베이직한 그 뉴런 또는 유닛에다가 아주 심플한 런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인베디딩을 함으로써 그러한 뉴런들을 많이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니버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의 개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좀 도식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너무 그 엔지니어링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해처 모여를 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컨트롤을 하기 좋게 위해서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되고 히든 레이어가 되고 여기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이 각각의 뉴런에다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넣음으로써 넌리니어하고 컴플렉스한 유니버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가 고안되었고 이것이 아티피셜 뉴런에게 펀더멘탈한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피처조차도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그래서 여기가 인풋이면 여기가 개념적으로는 익스트랙트된 피처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 단은 그 피처를 기반으로 디시전을 내리는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다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로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는 겁니다. 동시에 학습은 진행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념적으로 그렇게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깊어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처를 잘
좋은 피처가 익스트랙트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가 많아지고 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찾아야 되는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학습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웨이트 바이어스의 개수가 많아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컴퓨테이션도 디맨드가 커지고 데이터도 훨씬 더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GPU 학습을 하기 위한 뭐 이런 내용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목을 보시면 AI 코어 또는 AI 플러스 X 또는 AI X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그림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는 오늘 지금까지 여기에 AI의 코어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머신러닝에 포커스가 있었고, 딥러닝 관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아티피셜 뉴런넷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이 맛을 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더 좋은 알고리즘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AI 코어라는 이건 저의 단어로 쓴 거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면 윈터바인, 로봇, 공장, 도로, 자동차, 컴퓨터, 파이낸스, 여기는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거겠죠. 이러한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AIX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 X에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보면 메디컬 쪽도 크게, 의료 쪽도 큰 분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AI에 대한 이 코어한 기술들을 전파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AI 기술, 여러분들이 AI 기술에 대해서 코어한 기술의 알고리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도메인과 어플리케이션, 저는 그것을 도메인 날리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메인 날리지에 어떻게 AI를 접목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던, 또는 기존에 어렵게 풀었던 문제를 쉽게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해서 부가가치나 또 아니면 손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파인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코어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AIX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많은 산업 분야, 그게 공장이 될 수도 있고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메디컬한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도로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 바람이 있다면 어떤 AI라고 말하기보다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앱스트랙하고 히든되어 있던 그 데이터에서의 어떤 제너럴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캐낼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에 합쳐지면서 좀 기존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또는 기존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고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좀 큰 그림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클리어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거나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진행했던 머신러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